한 남자가 자객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대로 끝나고 마는 걸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모든 것은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정체불명의 한 산에 그는 순식간에 자객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압도적인 움직임, 그리고 쓰러진 남자의 목에 정체불명의 주사기를 주입합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남기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주사기는 단순한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기술 나노머신이 그의 몸속에 주입된 것입니다. 나노머신은 상처를 초고속으로 회복시키고 무공서 한 권을 읽는데 단 몇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신체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화되었고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미래에서 온 후손이 나노머신을 주입한 후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먼치킨 웹툰 나노마신, 지금 시작합니다. 이곳은 무림. 무인들은 문파를 이루고 문파들은 정파와 사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오직 강함을 추구하는 집단, 마교. 이야기는 마교에서 천대받던 사생아, 처녀운의 이야기입니다. 복부가 검에 뚫렸지만 깨어나는 처녀운. 나노머신 덕분에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피범벅이 된 그를 발견한 호위무사가 데려온 것입니다. 나노머신은 그의 뇌와 연결되어 사용법을 전송합니다. 그의 몸 상태를 진단하러 온 의원. 놀랍게도 그의 몸은 무공을 익히기 최고의 상태가 되어 있었죠. 이제 그는 결심합니다. 이 마도관에서 누구보다 강해지고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한편 마교 종파 중 하나인 복마종. 처녀운을 암살하려 했던 건 다름 아닌 복마종의 묵음 공자였습니다. 그러나 암살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번엔 마도관 안에서 직접 처녀운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수많은 종파 중 마교의 근간을 이루는 6종파. 각 종파의 후손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10년마다 열리는 마도관에 입관합니다. 그곳에서 생도들은 서로 경쟁하며 무공을 연마하죠. 그리고 그 끝엔 소교주를 뽑는 쟁탈전이 열립니다. 이제 처녀운도 그 싸움에 참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생아인 처녀운은 마도관 입관 전까진 무공을 익힐 수 없는 맹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런 그가 장호위의 수련을 지켜보던 중 나노머신이 동작을 스캔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무공을 그대로 습득합니다. 게다가 신체까지 그에 맞춰 변화하며 이제 처녀운은 완벽하게 그의 무공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도관에 입관하게 됩니다. 이번 기수들은 팩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멍청한 것뿐이군. 그렇게 등장한 좌호법, 이화명, 그리고 6종파의 공자들 모두가 그가 사생아 처녀운임을 알아봅니다. 우호법, 광도 선맹의 모습도 보입니다. 천마신교 교주 천유종, 처녀운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축사가 이어지고 곧바로 통과시험에 대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시험은 총 6단계, 4년에 걸쳐 진행되며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각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죠. 20년치 무공을 단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마룡단, 그리고 비급 서재 열람 권한, 마지막으로 서열과 직위가 부여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이 끝난 뒤 곧바로 시작되는 1단계 시험, 숨 돌릴 틈도 없이 시작되는 시험에 모두들 당황하죠. 탈락하면 잠일 담당으로 배치됩니다. 이번 시험은 음마공 가주 항소유의, 음파공을 듣고 일정 시간 동안 버텨야 하죠. 비파선을 튕기는 소리가 점점 빨라집니다. 괴로워하는 생도들, 그녀 역시 처녀운을 안 이롭게 보고 있었고 일부러 그를 겨냥해 연주를 더 거세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절반이 쓰러져가는 가운데 처녀운만은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었죠. 나노머신이 강력한 음파를 감지했고 곧바로 방어 모드를 실행해 음파를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연주는 점점 더 거세지고 비명소리도 함께 커집니다. 하지만 내공 없는 처녀운은 아무렇지 않게 버티고 있는 상황. 그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노머신은 그녀의 안면 근육 움직임을 분석했고 확실하게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이대로 1단계를 통과한다면
모두가 처녀운을 의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그는 연주가 끝날 즈음 스스로 내상을 입힐 생각이었습니다. 그만하시오. 더는 위험합니다. 오장로. 그렇게 연주를 끝내는 오장로. 음공을 조금 더 펼쳤다면 전원이 탈락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처녀운을 향한 오장로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카. 처녀운은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6대 종파는 아니지만 교주의 혈통이 죽기라도 하면 상황은 곤란해집니다. 어이, 애송이, 괜찮은 거냐? 독한 녀석, 그냥 쓰러지면 될 것을. 이 녀석 내공이 어느 정도길래 버틴 거지? 아니, 내공이 전혀 없어. 처녀운은 위험한 상태이지만 나노머신에게 치료를 기다리라고 지시합니다. 곧 바로 의무실로 옮겨지는 처녀운. 이제서야 나노머신에게 치료를 요청합니다. 심하십니다, 오장로. 저 아이 내공이 아주 낮던가요? 전혀 없더군요. 단지 정신력으로 견딘 것뿐입니다. 크하! 정신력으로 버텼다고? 재미있구먼. 꽤 마음에 드는 녀석이야. 처녀운. 마도관 본관 의무실. 처녀운은 의무실에 도착합니다. 의원은 그의 맥을 짚어봅니다. 그때 갑자기 들리는 굉음, 우호법이 등장합니다. 처녀운은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아직은 자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녀운이 깨어났다는 걸 단번에 알아챕니다. 크하하! 내 놈 제법이더라. 연기인 걸 눈치채고 온 게 아니었나? 애송이 녀석아, 내 녀석을 제자로 받아주마. 갑작스러운 말에 처녀운은 어리둥절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의심이 많은 녀석이군. 그렇다면 내 녀석이 혹할 만한 제안을 해주지. 우호법은 무언가를 품에서 꺼냅니다. 이 누런 종이는 무엇입니까? 내공도 없는 녀석이 이 단계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건 시작 전부터 다른 주제에 10사흘 동안 누워만 있을 참이냐? 그렇습니다. 의심을 피하려면 의무실에 계속 있어야만 했죠. 그리고 우호법은 중요한 정보 하나를 더 알려줍니다. 비급을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1시즌. 게다가 외워서 나가야 하는 조건입니다. 시간 제한도 있습니까? 산 넘어 산이로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노머신이 있는 처녀운에게는 완전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내공을 익히려면 반드시 우호법의 제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쪽지에는 내공신법이 적혀 있었고 제자가 된다면 당장 내공신법을 전수해주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 명이라도 내 편이 절실한 상황. 처녀운은 결국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우호법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공신법을 모두 외워두라고 말합니다. 한편 시험 결과 통과한 인원이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낙제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의해보지만 끝내 모두 방출되고 맙니다. 운도 실력이라는 냉혹한 무림의 세계. 남아있는 후보자들은 이미 인류 고수의 단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시험이 되겠군요. 좌우법은 그렇게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조편성이 시작되고 여우는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합니다. 훈련에 참석하려면 적어도 보름 정도는 걸린다고 의원이 말합니다. 나노머신의 힘으로 빠르게 치료할 수도 있지만 너무 빨리 나오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에서 도태될까봐 걱정하는 처녀운. 의원은 침을 놓으려 옷을 벗기는데 근육질 몸매에 놀랍니다. 이제 침을 놓으려는 순간 나노머신이 착각하여 방어 모드에 돌입합니다. 처녀운은 재빨리 방어 모드를 중지시킵니다. 다행히 제때 멈출 수 있었고 의원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가수복 이후 맥박까지 조절해 의심을 피합니다. 그렇게 처녀운은 내공을 익힐 시간을 벌게 됩니다. 한편 다음 시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20하루, 즉 3주간 전술과 전법을 모두 익힌 뒤 조별 대항전으로 시험은 치러집니다. 같은 조에 6종파가 포함되어 있다면 유리한 시험이 되겠죠. 복마종의 천무금은 같은 조원에게 내용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처녀운에게 접근하려 합니다. 그의 목적은 의무실에서 처녀운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세가 좋다며 칭찬을 건네고 전달은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말하는 교관, 천무금의 계획은 실패입니다. 하지만 그는 숙소에 복귀하는 순간을 노리기로 합니다. 그날 밤 정처에 불명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처녀운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문을 박차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나는 처녀운.
우호법이었습니다. 등장마다 참 요란합니다. 혹시 숙제 검사를 하러 온 걸까요? 잠시 당황했지만 다행히도 나노머신으로 내용을 전이시켜둔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우호법이 당황합니다. 일부러 억지를 부려본 거였죠. 그를 가르칠 시간이 부족해 새벽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막무가내일 줄만 알았는데 의외로 배려 깊은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자는 우호법. 막무가내가 맞긴 맞네요. 막무가내로 앉으라는 스승님. 내공을 익히지 않은 천여운의 몸에 운기 방법을 때려박는다고 합니다. 혈자리를 통해 엄청난 에너지가 흘러들어옵니다. 천여운은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칩니다. 정말 아무것도 익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스승님도 놀랍니다. 그런데도 내공순환은 거침없이 이어집니다. 그의 재능을 보며 가르칠 맛이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내공을 흡수한 천여운. 목표는 일주일 안에 내공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우호법도 내공 소모가 커서 지쳤습니다. 그렇게 스승은 자리를 뜨고 천여운은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한편 마도관 입관 숙소에서는 한바탕 소란입니다. 동마종의 천종섬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를 쓰러뜨린 건 순각종의 백기. 다음날 6종파에서 조장을 맡을 줄 알았지만 예상은 빗나갑니다. 12조에는 동마종이 아닌 백기가 있습니다. 멍청한 놈. 하다하다 순각종 따위에게 밀린 거냐? 빌어먹을 순각종의 백기. 내 놈은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같은 조가 된 것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마도관 생도 숙소 복마종의 천무금은 천여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열나흘은 입원해야 한다는 소식이죠. 교관은 과연 그가 훈련을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빌어먹을! 열나흘 동안 입원한다는 게 말이 돼! 천무금은 그를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환자도 없고 한산한 의무실. 이번엔 진검훈련 중 한 생도가 다쳐 들어오게 됩니다. 환자를 치료할 생각에 신이 난 의원. 상처를 봉합하며 치료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천여운을 암살하기 위해 일부러 부상을 꾸며낸 침입자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천여운의 발뒤꿈치를 노립니다. 예상을 벗어나질 않는군. 눈을 뜨는 침입자. 손과 발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천여운은 이미 모든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붙잡아 머리까지 밀어버렸습니다. 안 돼. 내가 대머리라니. 조용히 해. 이런. 또 기절해버렸네. 이제 좀 진정됐냐? 입에 재갈 물고 멍청하게 몰아 떠드는 거야. 그냥 순진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이토록 살기를 품고 있다니. 정체가 뭐야?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어떻게 살아남았을 것 같아? 시도 때도 없이 암살해. 독을 푸는 내 녀석 같은 놈들 얼마나 많이 봤을까? 이걸로 찔리면 얼마나 아프겠어? 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자, 어서 말해. 누가 시킨 거야? 말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걸?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내가 의무실에서 죽으면 너라고 무사할 것 같아? 마도관에서 훈련이나 공식적인 비무를 겨루는 것 외에는 절대로 상대방을 해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크크. 내 놈이 나를 어쩔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 생각지 못했겠지? 그래, 열지 안 열지 해보면 알겠네. 잠깐만 기다려봐. 여긴 참 좋은 게 많더라고. 저건 장치? 뭐야, 뭘 어쩌겠다고. 많이 쫄았나봐. 주먹을 꽉 쥐고 말이야. 좀 아플 거야. 엄살 부리지 마. 고문으로는 입을 열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내 화풀이라고 생각해. 좀 많이 아프지? 2번이나 기절하다니. 자, 그럼 오른손을 해볼까? 이제 말할 생각이 들었어? 그러게 진작 말하지 그랬어. 이놈은 미쳤어.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그냥 말해버리자. 천무금이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 훌륭하신 천무금 조장 덕분에 매일 교관님이 과외 수업을 해주거든. 내가 몇 조인지 조원이 누구인지 아주 상세히 말이야.
처음부터 짐작하고 있었지. 네 입으로 직접 들으려고 해본 거야. 23번 생도, 허봉. 누가 이 녀석을 허접 쓰레기라고 했지? 이 녀석 괴물이야. 아직 힘이 없어서 이빨을 감추고 있을 뿐 조금 있었던 일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멸? 내공이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놈 모두를 속이고 있었어. 전날 새벽 이럴 수가. 이 녀석 최소 3주 걸리는 걸. 닷새 만에 단전에 내공을 쌓는데 성공했어.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다니. 이놈은 진짜다. 기본식과 보법만 가르칠 생각이었는데 계획을 바꿔야겠군. 오셨습니까? 스승님. 오냐 제자야. 마룡단은 어디에 있느냐? 침상 밑에 두고 있습니다. 마룡단은 마교에서 만들어낸 환약으로 제대로 흡수한다면 무려 20년 수련치의 내공을 얻을 수 있죠. 여전히 지독한 냄새군. 이걸 복용한 후 20년치 내공을 온전히 흡수하게 된다면 이제 이 녀석도 자기 앞가림은 하게 되겠지. 응? 쓰러져 있는 허봉을 발견한 우호법. 천여우는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배후에 복마종이 있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습니다. 얼마나 많은 암살 시도를 겪었을지 생각하니 제자가 안쓰럽기만 합니다. 허봉을 조금 더 깊이 잠들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룡단을 삼킬 차례. 환약은 엄청나게 독한 냄새를 풍깁니다. 게다가 씹어서 삼켜야만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입에 넣자마자 메스꺼움이 밀려오고 혀는 마비되며 구토까지 일어날 지경입니다. 약을 삼킨 후에는 곧바로 옮기조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호법은 마룡단이 잘 흡수되도록 천여운에게 기를 불어넣습니다. 거기에 나노머신의 힘까지 더해져 신진대사가 더욱 촉진됩니다. 그렇게 약 기운을 전부 흡수하는 데 성공, 몸 안에서 내공이 끓어오르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천여운은 무려 30년치 내공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스승님 덕분이라며 그는 정중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물론 나노머신도 한몫했지만요. 이틀 후 기분이 좋아 보이는 묵음. 천여운을 짓밟을 생각에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들은 건 의원이 밤중에도 상시 대기 중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에 격분한 묵음은 분풀이로 허봉을 짓밟습니다. 허봉은 이를 갈며 분노합니다. 심지어 머리를 밀린 것까지 들통나 온갖 굴욕을 겪고 맙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시 7일 후 역시 이 녀석은 타고난 천재다. 며칠 동안 접영보법 자세만 몇 번 교정해줬을 뿐인데 이토록 자연스럽다니. 꾸준히 연마한다면 초식 운용도 전혀 문제없어. 천여운은 스승의 움직임 스캔하여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었지만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동작을 조금 느리게 따라합니다. 되었다. 잘 익혔구나. 전무도법의 초식과 운용 방법이 적힌 쪽지를 건네주고 광무도를 꺼냅니다. 내 녀석이 그렇게 보고 싶다던 걸 보여주마. 똑똑히 보아. 이것이 이 스승님의 전무도법이니라. 다음 날 평소와 다르게 늦게까지 자고 있는 천여운. 전무도법이 그의 몸에 이식되는 중입니다. 갑자기 들려오는 구토 소리. 의원은 서둘러 천여운에게 가봅니다.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구토하는 천여운. 하지만 곧 진정됩니다. 몸을 일으켜 세우고 주먹을 불끈 쥐어보니 전과는 확연히 다른 힘이 느껴집니다. 세시진 전 내공 없이 초식만으로도 엄청난 풍압이 일어납니다. 모든 동작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스캔되었습니다. 제대로 보았느냐 제자야. 마도관에 복귀하면 앞으로 많이 힘들 거다. 그에게 더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 아쉬운 우호법입니다. 그렇게 그는 떠나고 마도관에도 자신 편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느끼는 천여운. 이제 배운 초식을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초식은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두 번째 초식을 시도하려는 순간 복도 바깥에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감각 또한 예민해진 천여운. 인기척의 정체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보살펴준 의원과 작별 인사를 하고
유일한 환자를 보내 다시 심심하게 된 의원.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환자 반드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싹한 말을 하고 떠나는 천여운입니다. 미래에서 전해진 기술, 그리고 그 기술로 무림을 뒤흔드는 한 남자. 평범했던 사생아 천여운은 이제 누구보다 빠르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공 없이, 무공도 없이 오직 나노마신 하나로 시작된 그의 먼치킨 성장기. 하지만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 앞으로 어떤 적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성장이 펼쳐질지, 다음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